평소에 핸드폰에 시간을 많이 뺏기지는 않으시나요? 핸드폰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50 다이어리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왜 50 다이어리를 제가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다이어리를 활용하는지, 50 다이어리의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어떤 구성들로 채워놨는지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저는 원래 포켓 다이어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건 몰스킨의 포켓 다이어리였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평소에 들고 다니기가 좋았었고, 그리고 몰스킨 종이 특유의 이 종이 질감을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이렇게 사르륵 넘기는 느낌이 좋았었고, 그리고 이 단단한 형태, 하드커버 형태의 그립감을 제가 특히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유튜브에 보니까 서구권에서는 이런 포켓노트나 필드노트라고 해가지고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이런 작은 노트를 들고 다니는 거가 컨텐츠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60 다이어리들로 시스템 다이어리로 완전히 전체를 시스템을 바꾸면서 얘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50 다이어리가 왜 제가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지금 둘 다 비슷한 사이즈인데 50 다이어리 사이즈가 대충 보통 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손에 쥘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고 제 손은 이제 160이 제가 키가 160이 좀 안 되는데요. 160이 안 되는 여자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손 사이즈를 가진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이 쥐었을 때에도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이고요. 그래서 주머니에 그냥 바로 넣을 수 있다. 어딜 가나 들고 다닐 수 있다. 여성복 주머니가 굉장히 작잖아요.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래도 50 다이어리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50 다이어리 속지가 굉장히 많은 다른 다이어리에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의 다이어리가 60 다이어리나 아니면은 그거보다 좀 더 큰 A6 사이즈의 60 다이어리 혹은 A5 사이즈의 60 다이어리까지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환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어떤 거를 사용을 한 다음에 이 저의 프로젝트 노트에다가 옮겨서 옮겨주고는 해요. 최근에 옮겼었던 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지금 새롭게 기획 중인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 안에 이거는 이제 이걸 펴놓고서 글을 쓸 때도 있지만 이렇게 평소에 들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주머니에 쏙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바로 여기에다가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 다이어리는 이렇게 60 사이즈 A6, B6 60 사이즈에도 굉장히 잘 맞고 A5에도 잘 맞고 그리고 그냥 60, 기본 60 사이즈에도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에나 빼서 다른 노트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제가 몰스킨 포켓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쓴 내용을 제가 다른 프로젝트 노트에다가 또 그대로 옮겨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조금 불편하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게 안 하니까 여기에 쌓여서 잘 안 보게 되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50 다이어리에서 쓴 것들을 바로 다른 다이어리로 옮겨서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거의 제 손바닥만한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 한 페이지가 작기 때문에 이동 중에 쓰거나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를 끄적이기에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큰 사이즈의 노트 같은 경우는 이 한 바닥을 다 채운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 때나 쉽게 펼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워낙 작다 보니까 이 하나 안에 어차피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안 되고 한 페이지를 채우는데 굉장히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 쓸 때에도 부담이 없고 평소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도 바로바로 펼쳐서 메모를 하기에 부담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50 다이어리는 이렇게 두 종이에요. 이거는 무인양품에서 나온 여행용 지갑이고 거기에 이렇게 50 사이즈의 그 바인더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제가 직접 부착을 했어요. 이건 하나도 어렵지 않고 만드는 방법은 제 유튜브 영상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사용을 하다가 사용을 그만하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얘가 너무 부드럽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분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데서나 펼쳐가지고 바로바로 쓰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얘가 좀 단단하게 받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드러워서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에서는 아마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얼룩이 굉장히 잘 찝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얼룩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좀 금방 더러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기는 한다. 이런 어떤 아쉬운 점이 저한테는 좀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이 부드러움이 저한테 좀 장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부드러운 50 다이어리는 좀 적합하지가 않다. 책상에 놓고 쓸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이것은 레이메이라는 회사, 일본 회사에서 나온 브랜드고 지갑이고 이렇게 안에 카드 지갑을 넣을 수 있는 곳,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뒤에 포켓 하나, 그다음에 밖에 포켓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일본에서 직구를 했는데 지금은 구할 수가 없고, 왜냐면 이게 2010년대에 나온 제품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었고 거의 남아있는 마지막 거를 제가 겟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가죽은 아니고 PU이고 저는 진짜 가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조 가죽이나 가능하다면 비건 레더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비건 레더 이런 바인더 제품이 많지 않아요. 특히 50 사이즈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한국 그 문구 브랜드 중에서도 50 다이어리를 만드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닐 커버로 된 거 말고 이런 식으로 좀 단단하게 되어 있는 그 지갑 같은 형태의 50 다이어리를 만드는 곳을 저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찾아 헤매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제품도 만족스러웠어요. 이 굉장히 단단하고 이렇게 이 고무줄로 걸었을 때 꽤 컴팩트하고 뭐 이 안에 배색이 살짝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그냥 무난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사용하고 하루 뒤인가 보니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렇게 벗겨진 거예요. 하루 만에. 그리고 그 뒤에부터 지금 계속 벗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새 제품인데 이렇게 금방 벗겨져도 되나? 이걸 내가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오래 쓰고 싶은 생각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고 근데 추측을 해보자면 그냥 이게 오래된 제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원래 살 마음은 없었지만 그 파일로펙스의 사피아노라고 PU 가죽을 사용한 인조 가죽을 사용한 제품 라인이 있어요. 거기에도 50이 있어서 지금 그거를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그래도
좀 유명한 브랜드고 오래됐다고 하니까 튼튼하지 않을까?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저는 그냥 튼튼한 걸 원하는 거거든요. 뭐 다른 걸 뭔가 더 바라는 거는 사실 없고 튼튼한 50 다이어리를 원하는데 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마 파일로펙스가 오면은 이제 그만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파일로펙스가 오면 같이 언박싱해서 셋업하는 영상도 찍어볼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구성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밖에 이렇게 카드 홀더가 하나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럼 바로바로 카드를 빼서 쓸 수 있잖아요. 그냥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고 그리고 뭐 현금 보관하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파일로펙스에 제가 시킨 사피아노 라인도 그 현금 보관하는 곳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또 그 뭐랄까 안에 속지를 내지를 사용해서 리필을 사용해서 채워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열쇠도 이렇게 안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성은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다. 근데 좀 튼튼하고 단단한 50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게 저한테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제가 다이어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50 다이어리를 활용하는 방법 한 5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의 아이디어 적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휘리릭 금방 적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문득 막 무슨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여기에다가 쌓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쌓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큰 자산이 됩니다. 그 지나가는 생각들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려면은 걔네가 다 사라지고 없거든요. 근데 그런 짧은 생각들을 쌓아두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시공간에 있는 나가 할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바뀌면 또 다른 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만한 생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여러 개가 쌓인다는 거는 여러 차원의 내가 쌓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풍성해지겠죠. 여러 차원의 시공간에 있는 생각들이 쌓이니까 당연히 어떤 뭐랄까요. 레이어가 여러 층이가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가 심지어 같은 내가 썼다 하더라도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면 이런 메모지를 좀 들고 다니면서 레이어들을 쌓아가면 좋다라고 저는 굉장히 강추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이거는 그냥 가끔 문득 친구라거나 뭐 어떤 존재가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휘발이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 딱 떠오르는 그 시공간 안에서의 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여기에다가 그냥 짧게 한번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내고 품을 들여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가 저의 두 번째 활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굉장히 간단한 것인데 할 일을 여기에다가 계속 추가하는 거죠. 할 일이 이것도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까먹고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펼쳐서 스케줄러에다가 적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활용법은 보면은 거의 모든 이 페이지 이 다이어리에 있는 저의 글씨를 보시면 굉장히 글씨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글씨 쓰는 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다이어리예요. 다른 다이어리 같은 경우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런 다이어리는 꽤 뭐 엄청 예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나름 쓰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만년필에 그 손에 힘 빼는 법을 익히는 중이라서 엄청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글씨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살짝 쓰면서
쓰고 있는 다이어리들도 있는데 이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글씨가 진짜 거의 뭐 날아가는 수준. 예쁜 다이어리는 아닌 거죠. 거의 약간 내 손 안에 형사수첩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이어리는 스피드가 생명이기 때문이죠.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펼쳐서 빨리 그것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다이어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다이어리의 어떤 활용법, 마지막 활용법은 이게 지금 안 쓰는 몰스킨의 노트들을 잘라서 넣은 거거든요. 거의 모든 안 쓰는 종이가 50 다이어리의 속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종이들이 이 50 다이어리 사이즈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0 다이어리는 안 쓰는 종이들, 집에서 계속 낭비되고 그냥 놀고 있는 종이들을 다 이렇게 속지로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속지를 따로 살 필요가 없는 건 거죠. 그리고 놀고 있던 종이들도 잘 활용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까지가 다이어리의 활용법 5가지였고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아이디어를 휘리리 적는다. 두 번째는 짧은 편지를 쓴다. 세 번째는 할 일을 정리한다. 계속 추가를 한다. 네 번째는 글씨를 신경 쓰지 않는다. 스피드가 생명이다. 다섯 번째는 안 쓰는 종이들을 다 속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가 제가 50 다이어리를 활용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이 50 다이어리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브레인 덤프라고 이렇게 생각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괜찮으면 뭔가 머릿속에서 붙잡고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금방 날아갈 것 같으니까 생각을 하다 보면 좀 기억에 날 것 같기도 하고 개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바람이 있는 건 거죠. 그런데 사실은 머릿속으로 붙잡아 놓으면은 딱히 그게 더 개진이 되진 않아요. 그냥 머릿속에 어떤 용량을 그 생각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현실에 있는 것들을 놓칠 수 있고 머릿속으로는 계속 딴 생각을 하면서 현실에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짧게 적어주고 나면은 이 생각들이 한번 비워지면서 여기 적혀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핸드폰을 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메모를 하지 않으면 보통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메모를 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켜서 메모장으로 가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켜서 메모장으로 가기 전에 다른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켰는데 어떤 알람들이 와 있는 거죠. 그럼 그 알람 확인하고 그러다가 또 할 일이 거기서 생각나서 또 딴짓하고 이러다 보면 그 아이디어 적기는 완전히 까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괜히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만 늘어나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딱 한 페이지에 내 생각을 바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옆길로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덜 보게 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도 좋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핸드폰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에도 훨씬 좋다. 이것이 50 다이어리의 두 번째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제가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든든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도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서 끄적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랄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늦게 왔어. 그러면은 제가 그 친구를 조금 미워할 수도 있고 내 시간이 낭비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친구가 늦게 와도 버스를 놓쳐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얘가 저한테 어떤 수다를 떨 친구가 되어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런저런 생각들 끄적거리기도 하고 그 전에 썼던 거 한번 보면서 구경하기도 하고 하면서 얘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놀면 좀 소진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놀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까지 사실상 소진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좀 비축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아무래도 아날로그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효과는 생각을 이제 어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 언어화 혹은 뭐 구조화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생각을 하면은 그걸 계속 붙잡고 있어도 그렇게까지 개진이 되진 않아요. 사실 머릿속에서는. 샤워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의 생각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되기는 사실 어렵다. 근데 이걸 손으로 적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갑자기 구체화되면서 이제 바로 이렇게 어떤 생각들이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유용한 생각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질화, 생각을 물질화했을 때의 효과인 거죠. 그래서 생각이 또 다른 생각으로 유용한 생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이 어떤 손으로 쓰는 과정이라던가 종이로 옮겨놓는 과정이 도와줄 수 있다. 네, 이것이 네 번째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브레인 덤프, 생각이 좀 가벼워진다. 그래서 현실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핸드폰을 덜 보게 돼서 옆길로 덜 새길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든든해서 이제 어디서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비축해 가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생각을 물질로 변환을 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생각이, 유용한 생각이 뻗어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 네, 이것이 지금 50 다이어리의 효과였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제가 현재 실제로 50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속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맛있게 먹었던 티백인데요. 티백인데요. 말이 좀 이상하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냄새도 이렇게 좀 나기도 하거든요. 강한 향일 경우에는. 근데 이건 그렇게까지 나진 않지만 그래도 갖다 대고 맡으면 냄새가 나요. 그런 건 좀 좋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여기에 있고 내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윗부분을 이렇게 자르고 여기에 구멍을 타공을 해서 안에다가 소품 같은 거, 작은 것들 넣어놓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이렇게 넣어놓고 있고 이 스티커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그 달에다가 붙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 스티커를 넣어놓고 있고 이거는 마그레사라라는 브랜드를 구매하면은 보내주시는 뭐랄까요? 종이 보관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함 보관함 사이즈인데 종이로 돼 있고 튼튼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여기 넣어놓고 쓰기는 괜찮아서 넣어놨고 타공을 뚫어서 넣어놨고요. 50 사이즈에 거의 딱 맞습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제텔카스텐을 할 수 있는 종이를 넣어놨어요. 제가 제텔카스텐에 대한 ABC 영상도 만들어둔 게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몰스킨에서 아마 몰스킨 소프트 커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여기에 표지로 넣어줬고요. 이거는 연간 다이어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자주 보셨을 텐데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기호들을 체크를 해놨고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그 달에 필요한 것을 적을 때 어떤 기호를 사용할지 좀 기억이 안 나거나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놓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인덱스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제가 강추하는 방식 중에 하나고 필요하신 사항들, 할 일 같은 것도 이렇게 옆에다가 따로 넣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월간, 그래서 월간 스케줄들을 크게 적어 놓고 있고 얘는 주간 스케줄들도 안에다가
넣어주고 할 일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루 인력을 넣어 놓은 건데, 이거 양지사 종이고, 이것도 그 무인양품으로 지갑으로 오공 다이어리 만드는 영상에서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왼쪽에는 할 일들을 적어놓고 오른쪽에는 그날 했었던 생각들. 아까 제가 브레인 덤프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생각들이 그냥 막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것을 여기다 꺼내놓고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우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고 좀 명쾌한 머릿속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은 나중에 일기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이 브레인 덤프 해놓은 것들은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를 개진할 때 아이디어를 참고할 수 있는 용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이렇게 위에 라벨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라벨에는 날짜하고 주제를 적을 수 있고, 그래 어느 날 무슨 얘기를 적었는지를 위에 라벨을 붙여서 안에다가 내용을 적어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한 장에 하나의 주제만 적습니다. 만약에 주제가 바뀔 것 같다. 그러면 종이를 넘겨서 다음 장에다가 적습니다. 그럼 이 남는 종이는 어떡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는 언젠간 또 제가 채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때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채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장에는 한 종이만 적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다른 다이어리들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이런 제 프로젝트 다이어리들로 이걸 옮길 때 같은 주제가 아니라 다른 주제가 여기 붙어 있으면 어디에로 이거를 삽입을 해야 될지가 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를 옮기기 좋게 한 장에는 반드시 하나의 주제로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냥 이런 일반 종이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들을 옆에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꾸며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지를 적기도 하고 이렇게 그림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림 연습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다이어리 쓰니까 제가 그림을 직접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림 실력이 아직 미천하여서 핀터레스트에서 그런 그림 연습 소스들을 보고서 그걸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좀 꾸준하게 되고 의미가 있겠다 싶으면은 한번 나중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영지를 스티커를 붙여놓고 있고요. 그리고 라벨을 이렇게 붙여놓고 언제든 사용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선가 받은 적이 있었던 약 넣는 봉투거든요. 근데 PP 소재로, 플라스틱 소재로, PP는 아닌가요? 약간 부드러운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함 사이즈여가지고 이 50 다이어리에 꽤 잘 맞아요. 이 안에는 이렇게 현금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 홈리스 고걸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기 위한 돈이에요. 그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에 저도 동참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펜홀더. 그 테이프, 이렇게 접착식 테이프가 여기에 딸려 있고 이 붙이면은 여기에다가 펜을 꽂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원래 펜홀더 같이 생긴 게 있기는 했는데 이게 펜홀더가 아닐까요?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키링을 끼워놓는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펜을 끼울 수는 없어서 펜홀더를 따로 붙여놨었습니다. 여기에다가도 원래 붙여놨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말랑말랑하니까 이렇게 접혔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접힌 자국이 지금 있거든요. 얘가 자꾸 구겨지더라고요. 이렇게 단단한 곳에다가 펜홀더 붙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50 다이어리를 제가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효과, 그리고 안에 어떤 내지
채워져 있는지 소개를 해보았어요. 지금 책 마감이 굉장히 바트게 다가와 있는 상태여서 다음 주에 제가 돌아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도 사실은 굉장히 바트게 촬영을 해서 올렸고, 원래는 안 할 생각이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책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거의 안 쉬고 하루 종일 글을 쓴 지가 2주가 넘었기 때문에 2, 3주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쉬는 김에 그냥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혹시 돌아올 수 있다면, 다음 주에 돌아올 수 있다면 한번 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